자정이 넘은 시각, 119 구급대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70대 노인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0시 10분쯤. 18살 A군이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B군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손자 A군은 평소 자신의 할머니와 잦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이들 형제가 부모와 연락이 끊기면서 10년 가까이 조부모 손에서 자랐는데 다툼이 잦았다고 얘기합니다. 할머니한테 되게 이제 얘가 언성을 높습니다. 막 알았다 이게 아니고 자기 화를 못 참아갖고 막 윽박지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수시로 되는 게 이제 보이긴 보였죠.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하고 심부름을 시켜 짜증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형제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형제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어긴 채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립니다. 잠시 후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차선을 가로지르며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옆으로 완전히 돌아버린 차량은 강한 충격과 함께 건물 외벽에 부딪힙니다. 새벽 6시쯤 경기 안성의 국도에서 고등학생 18살 A군이 몰던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뒤에는 그 전화를 119를 하더라고요. 차를 막 뜯고 차를 빼내는 걸 봤거든요. 무서웠죠, 저도. 차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고로 A군을 포함해 차에 타고 있던 중고등학생 4명이 숨졌고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역시 큰 충격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이 부딪힌 자리는 이렇게 움푹 패여 있고 바닥에도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10대들은 안성과 평택 지역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0대들은 안성의 렌터카 업체에서 돈을 주고 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차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면허증만 확인했다는 거죠. 오늘 새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진술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군이 술을 마셨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똑같은 뉴스가 9년째 반복됐습니다. 2019년 기준 9살에서 24살 사이 청소년 10만 명당 사망 원인은 자살이 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09년 10.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청소년의 삶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흔들렸습니다. 원격 수업에다 친구도 못 만나며 청소년 절반 정도는 학교 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느꼈고 만족도 역시 줄었습니다. 코로나19의 학업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참여 시간은 1년 전보다 줄었는데 전체 사교육이 줄었다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우려해서 사교육의 소비를 줄인 경향이 보일 수는 있지만 고등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늘어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체 활동 시간은 일주일 평균 2.1시간으로 직전 조사인 2017년보다 무려 2시간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원격 수업으로 10대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1년 전보다 일주일에 10시간이나 늘었고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늦은 밤 서울 도심의 한 도로. 스포츠카 한 대가 다른 차를 순식간에 지나치며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듭니다. 광란의 질주는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벽에 부딪히고서야 멈췄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 차 괜찮아? 33살 이모 씨가 시속 180km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 씨는 1차선과 4차선 사이를 칼치기 하며 난폭 운전을 하다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등 같은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고가 순식간에 났어요. 그 1, 2초 사이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100명을 돌아가는 게 돼요. 이 씨는 중곡동부터 강변북로를 따라 상암동까지 25km가량을 내달렸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사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그 차량을 끌고 속도를 내면서 운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따르면 기독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성인이 된 이후에 교회를 계속 다닐 생각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성인이 돼 독립하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인 겁니다. 교회교육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녀의 신앙과 인성과 모든 부분의 책임을 부모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주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잠언 22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늙어도 아이가 안 떠난다 그랬어요. 부모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는 거거든 지금.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가 강조되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 수 있다며 교회 차원에서 가정 예배를 적극 장려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 아이를 둔 진현수 박정은 부부는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포도주스와 빵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부르며 신앙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아버지가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또 일주일 동안 공부한 성경 말씀으로 질문과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신앙과 삶을 생활화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이 또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양한 가정 예배 모델을 제시해주고 부모들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앞장서 도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하는 숙제를 주기보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길러주는 과정을 그런 일상적인 교회의 정기 모임, 예배를 포함하여 부모들이 자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상기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신앙을 전수했어도 지금과 같은 다음 세대 절벽 감소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